혹시 유럽의 병자라는 멸칭을 들어보셨나요? 1990년대 초반 유럽의 한 국가는 가난과 실업 그리고 절망이라는 전염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주변의 강대국인 독일도 프랑스도 심지어 경제대국 일본조차 이 나라를 외면했죠. 영국의 유력 경제지 파이낸셜 타임스는 당시 상황을 두고 이렇게 논평했습니다. 이 나라는 지도에서 지워질 위기에 처해 있다. 회생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실제로 이 나라는 유럽의 블랙홀이라 불리며 외교가에서 왕따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30년이 지난 지금 전 세계가 경악할 만한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회생 불가능 판정을 받았던 그 나라가 지금은 독일과 프랑스를 제치고 전 세계 자동차 생산 압도적인 1위라는 기적의 타이틀을 거머쥔 겁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죽어가던 이 나라의 심장에 전기 충격기를 대고 다시 숨을 쉬게 만든 장본인이 미국도 유럽도 아닌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유럽의 변방 슬로바키아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한국 기업이 철수하면 국가 시스템이 마비된다는 나라 슬로바키아를 유럽의 호랑이로 키워낸 한국은 어떤 도박을 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잠시 1993년 1월 1일로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동유럽의 체코슬로바키아가 두 나라로 쪼개지던 날 이른바 벨베디온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 이별은 너무나도 불공평했습니다. 형님 기업인 체코는 서유럽과 붙어있는 지리적 이점에 스코다라는 자동차 브랜드를 소유한 공업 강국이었습니다. 폭스바겐을 비롯한 서구 자본은 체코로 물밀듯이 밀려들었죠. 반면 동생 슬로바키아에게 남겨진 유산은 없었습니다. 험준한 산맥, 감자밭, 그리고 소련 시절 쓰던 낡은 무기공장뿐이었으니까요. 공장은 멈췄고 실업률은 20%에 육박했습니다. 유럽의 선진국들은 슬로바키아를 값싼 노동력이나 제공하는 하청기지 정도로 취급하며 거들떠보지도 않았죠. 특히 당시 기술강국이라 불리던 일본의 태도는 오만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시장조사를 위해 슬로바키아를 방문했던 일본 기업들은 도로도 없고 기술도 없다. 이런 흙바닥에 공장을 짓는 건 자살행위다라며 고개를 저었죠. 그들은 안전한 체코나 헝가리로 떠났고 슬로바키아는 철저히 고립됐습니다. 국가부도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지던 그때 아무도 예상치 못한 곳에서 구원의 손길이 뻗어옵니다. 지구 반대편 대한민국에서 말이죠. 2000년대 초반 현대차그룹은 유럽 시장 공략을 위한 사활을 건 결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최종 후보지는 폴란드와 슬로바키아. 객관적인 조건은 폴란드의 압승이었습니다. 인구도 8배나 많고 평야지대라 공장 짓기도 편했습니다. 기아 내부 임원들조차 당연히 폴란드로 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이때 슬로바키아 정부가 국가의 명운을 건 승부수를 띄웁니다. 미콜라시 주린다 당시 총리는 협상단에게 사실상 백지 위임장을 내밀며 절규에 가까운 호소를 합니다. 당신들이 원하는 건 뭐든지 들어주겠다. 땅을 공짜로 달라면 주겠다. 세금을 깎아달라면 없애주겠다. 고속도로가 없어서 안 된다면 우리가 산을 뚫어서라도 공장 앞까지 길을 놓겠다면서 말이죠. 그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국가의 처절한 SOS 신호였습니다. 정몽구 회장과 경영진은 결단을 내립니다. 조건이 좋은 곳보다 우리를 간절히 원하는 곳으로 간다. 2004년 기아는 폴란드가 아닌 슬로바키아의 시골 마을 질리나를 선택합니다. 유럽 언론들은 한국인들이 미쳤다. 인프라 없는 산골짜기에서 차를 만든다고 100% 망한다며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국인의 DNA를 간과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무기, 바로 빨리빨리 정신과 하면 된다는 뚝심이 있었으니까요. 통상 유럽에서 3, 4년 걸릴 공사를 한국 건설사들은 불과 1년 8개월 만에 끝내버렸습니다. 영하 20도의 혹한 속에서도 한국인들은 밤새 불을 밝혔고 현지 슬로바키아 인부들조차 한국 사람들은 잠도 안 자는가, 사람이 아니라 기계다라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단순히 공장 하나만 지은 게 아닙니다. 현대모비스, 현대제철 등 10여 개의 한국 부품기업 군단이 동반 진출해 황무지였던 질리나 일대에 완벽한 자동차 생태계를 이식해버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투자가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1970년대 허허벌판에서 일궈낸 한강의 기적을 2000년대 슬로바키아 땅에 그대로 복제해버린 유일무이한 사례였죠. 그런 결과는 어땠을까요? 수치가 모든 것을 증명합니다. 슬로바키아는 인구 1000명당 자동차 생산 대수 198대, 자동차의 본고장이라는 독일, 일본, 미국 그 어디도 명함조차 내밀지 못하는 압도적인 세계 1위입니다. 2위인 체코와도 더블 스코어에 가까운 격차를 벌렸습니다. 슬로바키아 전체 산업 생산의 50%, 전체 수출의 46%가 자동차에서 나오고 있죠.
과거 감자를 캐던 농부의 아들들은 이제 세계 최고 수준의 로봇을 다루는 엔지니어가 되어 메이드 인 슬로바키아 기아차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한때 슬로바키아를 무시하고 떠났던 여러 기업들은 뒤늦게 땅을 치고 후회했지만 이미 버스는 떠난 뒤였습니다. 슬로바키아 현지 반응은 그야말로 뜨겁습니다. 유럽연합도 우리를 포기했을 때 손을 잡아준 건 한국이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잊지 않는다거나 기아 공장이 멈추면 슬로바키아도 멈춘다. 사실상 한국이 우리를 먹여 살리는 셈이다. 또는 이웃나라 체코가 스코다를 자랑할 때 배가 아팠는데 이제 우린 기아가 있다. 이것이 바로 국격입니다. 단순히 돈을 번 것이 아니라 한 국가의 자존심을 세워주고 그들의 마음까지 얻어냈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천지개벽 같은 기적이 과연 슬로바키아 한 곳뿐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전 세계 죽어가는 국가들의 경제체질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국가 개조의 마법을 부리고 있습니다. 가까운 베트남은 삼성전자 덕분에 전 세계 스마트폰 생산기지가 됐습니다. 베트남 전체 수출의 약 20%를 혼자서 책임지고 있죠. 삼성전자가 베트남의 산업 지도를 농업에서 첨단 제조업으로 완전히 바꿔버린 겁니다. 폴란드는 어떤가요? 러시아의 위협 앞에서 벌벌 떨던 폴란드는 이제 한국산 K2 전차와 K9 자주포로 무장하며 유럽의 방패로 거듭났습니다. 단순히 무기만 샀을까요? 아닙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깐 세계 최대 규모의 배터리 공장 덕분에 폴란드는 유럽 전기차 산업의 심장부로 격상되었습니다. 안보와 경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한국이 잡아준 셈입니다. 중동의 아랍에미레이트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석유가 고갈되면 미래가 없다며 한숨 쉬던 사막의 나라, 그곳에 바라카의 기적을 심은 것도 한국입니다. 열사의 땅에 한국형 원전을 지어주며 아랍에미레이트를 단순히 산유국에서 청정에너지 강국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단순히 물건을 파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파트너 국가에 공장을 지어주고 기술을 전수하고 그 나라 국민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미래의 밥그릇을 만들어줬습니다. 어느덧 슬로바키아는 타트라의 호랑이라 불리며 동유럽 경제성장의 심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심장을 뛰게 만드는 엔진에는 선명하게 코리아라는 5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1960년대 우리도 구로공단에서 중동의 사막에서 피땀 흘리며 잘 살아보세를 외쳤습니다. 가난이 무엇인지 서름이 무엇인지 뼈저리게 알기 때문에 우리는 지구 반대편의 가난한 나라를 외면할 수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슬로바키아의 기적은 단순히 대기업 혼자서 이룬 것이 아닙니다. 맨주먹으로 산업화를 일궈내고 그 저력과 노하우를 후대에 물려주신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들이 흘린 땀방울이 한강을 넘어 저 멀리 다뉴브강의 기적까지 만들어냈습니다. 한국 기업이 철수하면 국가가 마비되는 나라 슬로바키아. 그곳에서 펄럭이는 태극기는 단순한 기업의 성공을 넘어 가난을 극복해본 나라만이 보여줄 수 있는 위대한 연대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하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제보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